오늘의 박스투어 일정 안내입니다. 개선문 앞에서 개선문에 얽힌 이야기를 좀 풀겠습니다. 그리고는 샤이어궁으로 이동해 최고의 에펠탑 뷰를 감상하고 프랑스의 랜드마크 에펠탑을 즐겨보겠습니다. 물랑루주 극장을 거쳐 몽마르트 언덕 위에 올라 예술가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워킹 투어 하겠습니다. 투어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지식 투어 가이드 박스투어입니다. 개선문을 만든 건 나폴레옹인데 정작 개선문을 지나지 못합니다. 건립 초기 흉물이라던 에펠탑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예술가와 문인들의 성지로 이름난 몽마르트 언덕은 안타깝게도 소매치기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설이 파리를 파리답게 하고 고유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 투어 편이 제작되면 소개하겠지만 로마 유적 중 땅속에 묻혀있다 발견된 포로 로마노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시그니처는 개선문인데요. 파리 개선문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선문 하면 파리가 생각나지만 이 개선문은 로마 개선문의 모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프랑스도 로마의 정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 개선문의 공식 명칭은 에투알 개선문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개선문을 중심으로 파리의 도로는 방사형 구조로 뻗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계획도시 형태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형태가 별처럼 생겼다 하여 별의 불어 표현인 에투알 개선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1세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를 기념해 에투알 개선문 건립을 지시합니다. 그 위상만큼이나 크고 웅장하게 설계되었으며 가까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음각과 양각의 조각들은 예술적인 미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1세는 개선문의 완성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의 사후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완공되는데요. 에투알 개선문은 후대에 와서 또 한 명의 프랑스 영웅인 샤를 드골이란 사람에 의해 본연의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독일의 제국주의로부터 파리를 해방하는 역할의 영웅이 되는데요. 뛰어난 정치적 수수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샤를 드골은 개선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샤를 드골은 개선합니다. 아마도 투어리스트 여러분들은 샤를 드골이란 이름을 파리에 오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행기 편을 이용하셨다면 샤를 드골 공항을 이용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도 샤를 드골이란 이름은 프랑스가 가진 항공모함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아마도 프랑스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파리로의 개선 이후 샤를 드골은 대통령까지 지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업적을 이루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독재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선문을 기준으로 하는 방사형 도로 중 하나의 도로를 따라 클레버역으로 가겠습니다. 6호선을 타고 트로카데로 역으로 이동하겠는데요. 투어리스트 여러분들은 트로카데로 역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에펠탑 뷰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에펠탑으로 가자고 하거나 버스를 타고 에펠탑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에펠탑 밑에 쇳덩어리가 첫인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에펠탑 뷰를 확인하시려면 샤이어궁으로 가야 하는데요. 인접한 역이 바로 트로카데로 역입니다. 투어리스트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에펠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는 인물 사진의 성지입니다. 예전에 방영했던 꽃보다 할배의 할배들께서도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곳을 에펠탑 관람의 시작점으로 하는 장점은 일단 제대로 된 에펠탑 사진을 하나 찍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맞추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야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지만
건립 초기에는 아름다운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인 파리를 흉측하게 만드는 철제 괴물이란 별칭이 붙었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300m가 넘는 구조물은 20세기 들어와 미국의 락펠러 빌딩이 들어서기 전까지 인류가 세운 가장 높은 건축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세느강을 끼고 샤요궁과 에펠탑 사이의 드넓은 광장에서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상 킨텍스와 같은 전시 공간을 상상하셔도 되겠네요. 프랑스인들은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만국박람회에서 자신들의 기술력과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에펠탑을 만들었습니다. 번외로 만국박람회, 흔히 엑스포로 알고 있는 이 행사를 설명하자면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만국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에펠탑 건축의 모티브가 된 파리 만국박람회를 거쳐 지금의 월드 엑스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가 기존의 인정박람회라 부르던 스페셜라이즈드 엑스포였는데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주제도 제한적인 박람회였습니다. 2030년 부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에펠탑을 이용해 온갖 조명쇼가 펼쳐진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곳이 많으니까요. 야간에 에펠탑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야간에 샤요궁을 다시 오셔서 불 켜진 에펠탑을 바라보며 맥주 한 캔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에펠탑의 모습은 파리 시내 어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에펠탑 안녕. 물랑루즈 극장의 빨간색이 인상적이실 겁니다. 이곳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표현인 카바레인데요. 카바레란 무희들이 무용을 펼치는 무대를 보며 술과 식사를 하는 곳이란 원뜻을 가집니다. 캉캉춤을 상상하셔도 되겠네요. 이제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야 하는데요. 가는 길에 있는 사랑의 벽에서부터 몽마르트 언덕까지 워킹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벽에는 각국의 언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요. 이 사랑해라는 한국어가 딱 보이고요. 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이 상단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나는이 왜 거꾸로 쓰여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분은 동양인 같은데 한국 분이신가요? 예, 혼자 사랑의 벽에 오신 사연이 있으실까요? 무슨 추억이 있으신가? 네, 아무튼 가던 길 가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벽 입구에서 나왔고요. 이 사랑의 벽이 보이고요. 이제 몽마르트 언덕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푸니쿨라라는 산악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유럽 여행 하시다 보면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푸니쿨라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하는 기술을 보면 참 대단들 하십니다. 차를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파리의 구시가는 도로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 주차하는 기술들도 대단합니다. 가시다가 이 노천 카페에서 카페 한잔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생겼죠? 예, 제 말을 들으셨나? 다들 커피 한잔 하러 나오셨습니다. 가시다가 팔목에 팔찌 끼시는 분들 팔찌단 조심하시고요. 이쪽이 푸니쿨라를 이용하는 좀 이상해졌네. 푸니쿨라를 이용하는 입구고요.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왜 삿대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올라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곳이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파리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몽마르트 언덕이고요. 파리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곳은 사크레케르 대성당이고요. 이 앞이 파리 시내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실 수 있는 포토존이고요. 사크레케르의 사크레는 성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퀘르는 하트, 심장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사크레케르 하면 성심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성심병원이 있잖아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랑스가 보불 전쟁에서 대패하고 내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자라는 뜻으로 건립이 되었고요. 우리로 따지면 팔만대장경이랑 비슷합니다. 종교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래서 이게 사크레케르 대성당이고 이곳이
테르트르 광장입니다. 몽마르트 언덕의 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니까 거리에 화가들이 있는 거 보니 프랑스에 온 느낌이 납니다. 이쯤 되면 스타벅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로컬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밖에 팔지 않는데요. 우리의 얼주가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려면 이쪽 스타벅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몽마르트 언덕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빈센트 반 고흐, 피카소 등 뭐 여럿이 있겠지만 저는 이 살바도르 달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미술관이 이곳에 있는데요. 그분은 사실 스페인 분입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왔습니다. 네, 이쪽을 걸어왔는데요. 살바도르 달리의 미술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가 없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추파춥스입니다. 추파춥스 로고가 이분이 만드신 건데요.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고위층이랑도 관계가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파춥스 사장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추파춥스 로고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달리가 그 자리에서 신문지에 쓱쓱 그려준 게 지금의 추파춥스 로고라고 합니다. 아무튼 몽마르트의 언덕에 오르셨다면 이 달리 미술관 한번 들리실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오늘의 투어를 종료합니다. 에펠탑은 흉물스러운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현재의 상황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뜻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역설로서 역전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다소 어렵게 클로징하네요. 역설을 이해하는 여러분은 즐길 줄 아는 투어리스트입니다.